this world. Now we must hope. And most of all, we got Disney fans. And in Pixar, you might watch a film like 네, 지난주에 개봉했죠. 디즈니의 겨울왕국 2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벌써 500만을 훌쩍 넘겼고요. 전작의 기록도 무난하게 깰 것 같죠? 네, 바로 저도 지난주에 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보셨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게 워낙 전편보다 더 화려한 그런 화면과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면서 개봉 첫 주 만에 무려 전 세계적으로 4천억 원을 벌어들인 바람에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Let it go, let it go. 노래를 왜 이렇게 많이 더 하는 이상을 거예요? 참지 않아. 이 노래죠. 사실 프로센이라고 할 때는 이 노래 떠올 수밖에 없는데 저도 멕시코에 있었을 때 프로센 1 개봉을 했었죠. 네. 우리 조카랑 같이 봤는데 조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엘사 아웃핏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는데 이번엔 또 프로센 2가 나왔기 때문에 난리도 아닐 것 같아요. 고생하시겠네요, 어머니. 네. 세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비결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먼저 그 엘사 캐릭터의 매력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머리를 질끈 묶고 또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맨발로 자신의 어떤 원래 왕이지만 또 자신 앞에 닥친 어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관객들에게도 어른이든 아이든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올해 디즈니에서는요, 특별히 그 겨울왕국 2와 더불어서 알라딘이라든가 또 라이온 킹 같은 그런 작품들, 크게 흥행한 작품들이 참 많았는데 그 1조 원이 넘는 박스오피스의 수입을 벌어들인 작품이 올해만 5편이 된다고 해요. 사상 최대 연간 수입 기록까지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영화로도 큰 성공을 했는데 또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선점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도전장을 던졌죠.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나 아니면 왓챠플레이나 웨이브 같은 걸로 지난 방송을 보기도 하고 또 몰아보기 이렇게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OTT라고 부르는데 오버 더 탑, 이거의 앞글자만 이렇게 딴 거죠. 셋톱 박스를 넘어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OTT 서비스가 워낙 인기를 끄다 보니까 지난 12일에 디즈니에서도 이 경쟁에 바로 뛰어든 거죠. We got Star Wars fans here, right? Hello! Right? And most of all, we got Disney fans. Competitive race to achieve streaming supremacy. 158 million subscribers. It's a pretty good start. Now that Disney Plus, The Simpsons, the Toy Story franchise. 북미 지역에서 사실 이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가 시작하자마자 가입자가 몇 명이 늘어났냐면 1,000만 명. 이게 하루에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그리고 이날 그 월트 디즈니의 주가 자체도 7%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1,000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CBS가 이제 미국의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CBS가 유료 회원을 800만 명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한 2달 정도, 1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1년? 너무 짧게 쓰는 거 너무 아니에요? 짧게. 사실은요, 디즈니 한 번에 CBS 같은 경우에 공중파 방송인데 800만 명의 유료 회원을 모으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유료 회원을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2025년까지 최소 6천만 명을 모으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1,000만 명이 모였으니까 6분의 1이 하루 만에 달성이 된 거죠. 그 말은 결국 성공적인 첫발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디즈니로서는 후발주자인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미국에서도 2011년부터 유료 방송 가입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을 통해서 방송을 보던 분들, IPTV를 통해서 방송을 보던 분들이 월 정기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얼마, 몇 편에 얼마 이 정도의 돈을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오는 경향이 커졌다는 거죠. 넷플릭스가 어쨌든 TV 구독자를 넘어서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는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10분 발휘해서 OTT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적 확장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OTT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TV 없거든요, 집에. 없는데 주변 사람 중에도 TV 없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넷플릭스나 웨이브 그런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요일 그냥 들어서 시청을 할 수 있는 건데 내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의 변화를 가장 빨리 또 지각하고 선점을 한 게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지금 업계 1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OTT 서비스를 2007년에 시작한 정말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무려 1억 5천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정말 엄청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려 시가총액이 16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정말 이 미디어계의 공룡이 돼버렸죠. 넷플릭스가 원래 DVD 대여 서비스부터 시작했던 그런 작은 업체였습니다. 넷플릭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CEO가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가지고 늦게 반납을 했더니 얼마나 늦게 반납을 했는지 연체료가 $40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는 게 너무 비싸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달 월정액을 내면, 일정 비용을 내면 우편을 통해서 DVD를 아주 무한대로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 2007년부터 지금과 같은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업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OTT 시장을 선점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롭고 다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험과도 같은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런 시도가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사실 디즈니가 콘텐츠도 워낙 탄탄하고 또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항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벤져스, 또 토이스토리, 스타워즈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고. 네네. 어울리지 않는 이 세 영화가 모두 디즈니 소유입니다. 보통 디즈니 하면은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토이스토리를 만든 픽사는 물론이고요. 또 어벤져스 시리즈를 만든 마블 스튜디오, 또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까지 모두 디즈니가 인수한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을 키워왔어요. 올해 약 80조 원을 투자해서 21세기 폭스사라고 하는 영화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 미국에서 흥행했던 영화 100편 중에 47편을 지금 디즈니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컨텐츠가 많은 회사에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가입을 해서 컨텐츠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넷플릭스도 어느 정도 한계에 지금 부딪혔거든요. 계속 소비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디즈니 플러스가 새로운 어떤 사업자로서 뛰어들므로써 막강한 컨텐츠를 가지고 매력적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다른 기업들도 많이 또 뛰어들고 있죠. 애플이 먼저 애플 TV 플러스라는 걸 출시했는데 100여 개국에 출시하면서 가격도 가장 싼 데다가 심지어 애플 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선점하는 측면에서는 애플도 굉장히 강력한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미디어 산업의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다고 저는 봐요. 긍정적인 측면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다양한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컨텐츠도 있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그럼 가격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렇게 거대 미디어 그룹을 꾸려오면서 했던 전략적인 방법이 뭐냐 인수합병이에요. 대체적으로 뭐 거대 미디어 그룹들 미국의 이런 기업들은요 다른 자기를 위협하는 새로운 상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또 자본력을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키워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독과점이 되면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불할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OTT 산업에서의 경쟁이 점점 더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대비를 해야겠죠. 지상파 방송 3사가 연합해서 토종 OTT를 개발을 했죠. 웨이브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용자가 한 달 만에 60%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출발은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9월에 국내 사용자 수만 보면 웨이브가 넷플릭스를 초과했어요. 넷플릭스보다 웨이브의 이용자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자체 컨텐츠도 생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의 지상파나 기존의 방송사들이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 2023년까지 지금 3천억 원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디즈니 플러스를 두고 토르가 망치를 내려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바꾸는 지각 변동이라는 뜻인데요. 급변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전환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